도시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밑에 돼 있지. 이거 타고 내라. 지금 이거 이거 아주 옆에 아니다. 위에 다 큰거 캐리어가 실어도 다 50만 원. 아, 예, 예. 아니, 15명. 저쪽은 몇 명? 방금 이거 찍으시면 돼. 야 밑에 본부장님 이거 밑에 실어. 이거 사람 안 들어게. 저 앉아봐. 다음 지금 잠깐만. 이거 좋은 방송용 이거 밑에도 실어도 됩니까? 이거 쉬면 안 돼. 이따 다 녹발 줄 거라. 다리가 지금 못 먹자. 아, 이 갈라져 버리면은 빨리 줘 버리면 되잖아. 자리가 나오니까. 예, 지금 있잖아요, 우리요. 이런 파 거기 나래가니까 이름 부를게요. 박희자 씨, 정춘혜, 김영애 씨, 안태락, 숫자는 뺄게요. 박정호 씨, 이경자 씨, 정춘아 씨, 김용수 씨, 손한숙 씨, 박경자 씨, 윤석임 씨, 김연아 씨, 수선순 씨, 한옥훈 씨, 김민남 씨, 남영조 씨, 이현주 씨, 강문구 씨, 김칠련 씨, 이박순 씨, 조금숙 씨, 백예분 씨, 박순아 씨, 윤혜수 씨, 이혜자 씨, 한대철 씨, 강원영 씨, 한진수 씨, 유금남, 신범식 씨, 박인희 씨, 신범수 씨, 신진아 씨, 김성철 씨, 신우심 씨, 이 중에서 이름 안 부른 사람이야. 이름 안 부르시고 다 불렀죠? 성남 세경수 바로 소남 뭐? 서경수. 예. 회장님은 내가 불렀어.
시작 1분 남았어요. 예정연이하고. 아유 오늘 뭐 우리 독도 가는데 유튜브에서 촬영해 준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병로 우리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유튜브 촬영 전문가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부터 일정이 전부 기록될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야, 뒷좌석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리 없다. 양본 있어야 기회니까 적당해야. 나오지 않는 걸로. 집 앞에 나오기가 하면은 밑에 산 치가지고 구독 좀 해놓으시면. 구독 좋아요. 예. 해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울릉도 가는 거. 이제. 가방은 저 김판에다 올릴게요. 내용 좀 이어가지고 방송 좀 하나 드리고 물 여기 있어요. 저는 지금 친구 해놨어요. 경찰서를 내더라고요. 지금 회사 주세요. 주세요. 수영아. 예. 남씨. 신지아 씨. 신지아. 박경자 씨. 박경자. 유승임 씨. 박경호 씨.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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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박소나 씨. 문혜수 씨. 박희자 씨. 김영수 씨. 김영수. 송나비 안 되고. 난 씨. 이혜자 씨. 이혜자.
네. 김성철 김영애 그래도 날씨가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면은 또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갈 때 지장이 많습니다. 지장이 많아가지고 독도 저반을 할 수가 없어요, 파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참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서 독도 저반을 하지 싶습니다. 차 안에 세 번째 가신 분도 있습니다. 독도를 한 번도 저반을 못 했습니다. 파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독도 저반할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한 장씩만 돌려주세요. 한 장씩. 이유 차이도 돌려줘야 되니까. 한 장씩. 이러세요. 독도 배지하고 볼펜하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부선이네요. 넓은데 도로가. 한참 걸립니다. 우리만 그 교통바다가 쓰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울릉도 가는 사람들이 포함이 아마 한 1200명 돼요. 예. 노시남살이가 집에 갔다 그냥
태극기는 꼭 필요합니다. 독도에 내리셔가지고 저반을 하게 되면은 태극기를 갖고 많이 흔듭니다. 태극기 꼭 지참하세요. 나눠주는 태극기를. 그거 가서 신나게 이거 흔들으라고 그래. 어예. 그거는 그것도 하겠지. 누구? 포항에서. 어이? 영남시장. 그거 4개 주라. 이거 4개. 4개. 예. 이거 대구 사는 거 독도 강사는. 그거는 받았나?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명찰하고 나.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 아시죠? 내가 안 할 수도 없지. 아무튼 내가 잡으러 가고. 전부 다 명이 내용도 뛰어가지고 반성도 하나 필요해. 물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은 시범봉도 8월 14일까지 독도로 같이 할 사무국장 검필려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선은 울도 똑똑 탐방하실 때 각자 그죠? 하나 만큼 있잖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수개월 동안 행사를 진행하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상품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진짜로 정말 인생을 뭐 70부터 가시는데 적지 않은 연세에 있잖아요. 그냥 수고 많이 해주셔서 지금부터 회장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 대한민국 독도사랑 중앙회 회장 김종국입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독도 울릉도 탐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또요 와촌 휴게소까지 서니까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실 적에 저와 같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요 명찰 뒤에다 여기다 두면은 배탈 뛰게 수월합니다. 그거가 주민등록증 여자인데 저 여자인데 찾지 말고 요래 뒤에 여가가 요거 하고 배선서표 하고 빌리면 돼요. 혹시 주민등록증 안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네, 면허증이나 뭐나 꼭 챙기셔가지고 요 명찰 뒤에다 꼽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부채, 포장지에 쌓는 부채는 민간문화재가 그린 부채입니다. 그래가 자기가 쑥스럽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부채가 독도는 우리 땅 차리는 부채, 부채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재난 안전본부장 어딨노? 빨리. 저한테나 우리 사무국장이나 우리 안전본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맡은 혹시 다리가 쥐가 나닿는데 뭐 힘이 된다든지 하면 저한테나 본부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절대 울릉도나 독도는 미끄럽습니다. 땅이.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구두 신는 것보다는 운동화나 이런 게 편합니다. 그래 하시고 하여튼 2박 3일 동안
아무 탈 없이 저희들이 가는 인력이 오늘 이 버스에 타는 45명 말고 그러니까 60명하고 한 60명이 또 다른 데서 모입니다. 여 와촌에서 또 23명 만나고 포항에서 나머지 한 40명은 또 포항에서 만나가 합치가 저희들은 105명이 갑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 좌석이고 숙박 시설 이런 데 가급적이면 옆에 친한 사람하고 이래 그걸 해드리려고 수십 차례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답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포위하고 한대철이하고 한방이잡기인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니까요. 따로따로 다니지. 나는 요 같이 왔는데 식단에서 같이 왔는데 와요 복풍을 저어주고 혼자는 이쪽으로 주도 이런 얘기 하지 마이소. 그 방 짜는 것도 105명이 방을 잘락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저 대구로 말하면 동성로 거리입니다. 울릉도 도착하면은 제일 한복판에서 잡니다. 놀고에 하니까 주변에 구경 많이 하시고 사진 많이 찍고 배멀미 약도 저 준비 안 했죠. 내일 아침에 울릉도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그거 먹으면은 독도갈 적에 배멀미 안 옵니다. 다른 거 사지 마시고 그래 하고 하여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하게 잘 갔다 오도록 내일 모레 저녁에 이 시간대 참 대구 도착하도록 그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합심해야 됩니다. 혹시 배탈이 났는지 뭐 하고 화장실 가면은 옆에 분한테 내 화장실 좀 갔다 오는데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 가세요. 그러다가 뭐 오징어 헐떡하고 배가 뭐 오징어 사러 혼자 다섯 부르고 이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 있잖아. 와천리에서 가면은 우리 수석부회장 얼굴을 못 보실 거거든요. 간단하게 우리 수석부회장님 있잖아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도사랑 수석부회장 한대철입니다. 박수! 좋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포항까지 안전을 운전해 주신 우리 김기분 우리 독도사랑의 회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선은 안전이 제일이니까 아무쪼록 개개인적으로 안전을 잘 챙기시고 이런 내리실 때 배터리 물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십시오. 또 우리가 가다가 또 멘트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울릉도에서 지금 포항에 도착해가지고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로 유튜브.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오시죠. 반갑습니다. 자, 잠시만. 자, 요거 치시면은 유튜브에 내일 저녁에 편집해가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잠시만. 이거 봐주세요. 우리 해병대 전후의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독도사랑 중앙회장이십니다. 직함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인사를 서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다른 건 없고, 뭐 2박 3일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원장님이나 또
민수 국민을 같이 내주 차에 가면은 요런 명찰을 줍니다. 명찰 주면은 포항 구두에 가면 복잡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한 1200명이 모입니다. 오늘 밤에 12시에 한 1200명이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울릉도 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이런 배총 놀아준다고 감 지르고 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배를 탈 적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요 명찰 뒤에다 꼽아가지고 우리 비주름 배치하고 같이 좀 확인해가지고 그냥 탈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주민등록 참 닫고 가방에 해놔면 비밀고 하면은 자기는 미리 이런 식으로 하면 준비를 해가지고 뭐 적은 선물이나마요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차이가 해드리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넷째도 안전, 다섯째도 안전. 머리가 대머리 제가 이회장님께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도가 찌개 먹는 겁니다. 여기 포항 갈 때 이 크루즈는 멀미가 감도로 됩니다. 커피잔 올라도 안 넘어져요. 그냥 커피입니다. 조용합니다.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12시 5분에 출발하면은 울릉도 타동항에 6시 한 반경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은 거기서 버스로 관광버스로 그 내주 관광버스도 아무나 같이 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다 적혀가 있어요. 이 회장님한테로 가르쳐주면 누구는 1호차, 2호차, 3호차 다 적해줍니다. 다 적해주는 대로 차차 나는 그때 뭐 전화 받는다고 못 들었다 하지 말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 방이나 차를 자기 처음 번호를 모르면 이 회장한테 이야기하면 자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넷째도 안전. 또 씻고 오시는 분 없고요. 방편사는 다 해놨어요. 그리고 고소 그거 좀 줄여주세요. 영소리. 그리고 이번 일정에 우리 요 대군도 이 배선이 통로대입니다. 그런 말을 한 몇가지 하면 됩니다. 야야.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사람이 모르잖아,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또 여기 좋으니까 또 그래 한편으로는 좋은 일 생기니까 예. 조심하세요. 요 화장실 가실 분 가십니까? 한 몇 점씩 빼고 예예예. 자. 조심하세요. 우리 갑니다. 편안 갑시다. 내가 2호차를 타려고 했는데요. 여기가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면서 재밌게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루하니까. 원래 이제 아천인데 아직 한 40분은 가야 됩니다. 12시에 합니다. 12시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포항에서 6인 1실로 해가지고 숙소에 배정이 됩니다. 배 안에서 배정이 되어서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그리고 또 선착장에서 또 야외 거기에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 자체에서 그래서 잠 안 오시는 분은 거기 내려오셔가지고 약주도 한잔 하시고 또 재밌는 쇼도 합니다. 배 안에서 쇼도 하니까 그래 하시고 지금 포항에서 울릉도를 도착하면 울릉도에 아침에 6시에 도착됩니다. 6시에 도착해서 아침 조식을 식사를 하시고 나래분지락 또 울릉도 섬을 한 반바퀴를 돕니다.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오전에 독도를 들어갑니다. 독도에 들어가가지고 독도에서 우리가 독도 들어가는 시간이 약 소요시간이 3시간 반이 걸립니다. 3시간 반 걸리면은 우리가 여기 독도에서 나오면은 울릉도에 도착해서 점심 식사 하시고 또 저녁 식사 또 점심 식사하고 또 반대쪽으로 돕니다. 울릉도 섬 반대쪽으로 돌아서 또 구경하시고 그리고 섬을 한 바퀴 돌면은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5시에 있습니다. 5시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5시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시고 그 대공원이 있습니다. 대공원에 전부 집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집계를 하셔가지고 우리 독도에 대한 계리대회가 행사가 있습니다. 1부에 독도에 대한 계리대회가 있고 2부에 독도 색소폰 동호회 우리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셔가지고 재미있는 공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아까 전화해가지고 저 나다가 예? 전화해가지고 기다리고 그 나다가 가는데 지금 손이랑 나는데 전화 빨리 저 일부러 열어놨는데 에어컨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이가 에어컨이 안 된다 하대요. 제가 뒷문을 일부러 열어놨어요. 그게 저도 가지고 짐 떨어진다 그랬어, 짐 그거 조심하세요. 예. 일부러 열어놨대. 앞차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듣기를 에어컨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이 차에 왔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가 온 게 아니네요. 아유 결정 나쁘네. 예. 그래서 뒷문을 열어놓고 가야 된답니다. 우리 행호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2부 행사 축하 공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 축하 공연을 우리가 5시에 식사를 하시고 5시 반부터 그 대공원으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7시에 마감을 합니다. 7시 반에 한 2시간 반 동안 우리가 재밌는 울릉도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동참을 다 같이 하셔가지고 재밌는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총무님이 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참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회장님께서 부채를 하셨어요. 직접요. 그 부채가 다른 부채하고 좀 틀릴 거예요. 그럼 우리 회장님한테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이제 떡하고 이런 거는 제가 준비하고 물하고는 이제 다른 데서 찬조가 좀 들어오고 우리 회장님이 좀 그런가 봐요. 찬조가 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고하시는 기자 선생님께서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차도 해주시는데 찬조로 20만 원 하셨어요. 박수 좀 부탁해요.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 지나가면서 지역가봐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마이크 돌릴게요. 울릉도에서 노래하실 분 100분을 정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무명 가수가 계신다면은 무명 가수 아니더라도
노래에 자신 있다고 하면은 미리 말씀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바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에 조금 자신 있다고 부르고 싶다 싶은 분들은 그렇다고 많은 인원을 지금 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한 몇 분만 뽑아가지고 한 4-5분만 뽑아가지고 노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래 한번 하고 싶다면은 총무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또 특히 또 자신이 또 뭐 장기 자랑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또 총무님한테 말씀해 드리면 됩니다. 독도락 하는 게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독도를 5번 가갖고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독도 12년째 지금 독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진짜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오는 게 독도입니다. 그래서 독도 접안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저작년도 독도에 접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도 1년에 독도 구경을 하고 싶어하고 배운 사람들이 가서 실망도 또 하고 그 대신에 실망한 대신에 또 울릉도에서 재밌는 우리가 공연을 하니까 또 거기서 또 이래 힐링이 되고 이래서 참 너무나 그리고 독도보다는 또 울릉도 섬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그만 섬이지만은 제주도 비교하면은 엄청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크루즈 배가 생겨가지고 멀미를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멀미 때문에 독도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매년마다 가지만은 멀미 때문에 사람들이 식겁을 해가지고 독도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크루즈 배가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1200명이라 하는 배가 인원을 실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컵에 잔에다가 물을 얹어도 물이 출렁거리지 않은 정도로 멀미는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멀미 심하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독도로 우리가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우리가 내가 관광으로서 가는 그런 뜻에서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이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교과서에는 아스키마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독도를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후손들한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물려줘야 우리가 이렇게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행사를 이렇게 안 하고 독도를 그냥 던져버린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독도 한번 가시는 분들은 전부 내 개인적으로 외국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여행을 갔다 오시면은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지인들 분들한테도 독도가 진짜 우리나라 땅이고 뺏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를 독도를 진짜 지킬 수 있는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도에 딱 들어가면은 외국심이 굉장히 가집니다. 독도를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독도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경일대 교수님이 지금 산에 계십니다. 독도에 대한 교수님 잠깐 설명 조금 해주십시오. 예. 그 울릉도에서는 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독도에 대한 지하 자원하고
긴데 이거 안 지역으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독서학과 교수 전지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그 월 모임 때마다 오시는 회원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이 독서에 대한 얘기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독도의 그 모양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독도를 우리가 독도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 실제 섬은 두 개입니다.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올라온 섬이 맨이 올라와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서도가 동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그 서도에 그 민간인들 거주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있고 또 원래 거기에는 이제 주민등록을 이전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몇 년 전에 작고하셔서 현재로서 민간인 거주자는 없습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은데 울릉도에서 아직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그래서 현재 숙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뭐 국제법적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동도가 조금 더 이제 국토로 봤을 때는 더 외곽에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가 되었는데 그래서 동도에 이제 그 현재 경찰이 일개 중대 병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가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 경찰이 근무한 데까지 올라가 보실 수도 있는데 왜 경찰이 지키느냐 군인이 안 지키고 뭐 또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군인이 지키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왜냐면 이게 국제사회에도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제법적으로 군인들이 지키려면 거기는 분쟁지역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군이 쳐들어와도 법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도 군인이 있으니까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토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만약에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리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본이 뭐 독도를 갖다가 침략하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알려진 마당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울릉도의 해병대 병력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사시에 바로 독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병대들은 독도까지 뭐 개인적으로 수영해서 갈 수 있는 해병도 있다고 하고요. 해병들이 타는 그 고무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 3-40분 내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해병이 세계 최고 같습니다. 그래서 해병을 증원시켜서 유사시에 지금 독도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독도에 대한 방위는 해군 1함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해에 그 기항이 있죠. 그래서 수시로 독도 인근 바다를 저희 군함들이 이제 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대구에 있는 K2 기지에서 전폭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우리 공군력을 갖다가 전개하게 되는데 지금 내년 말에 울릉도에 공항이 개통됩니다. 그 울릉도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고 울릉도도 독도처럼 깊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뾰족하게 있는 섬 같은 형태거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깊은지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여기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가 더 높을까요? 울릉도 앞에 바다가 더 깊을까요? 예, 제가 얘기하는 폼으로 와서 바다가 더 깊을 것 같죠? 예, 정확하게 한라산이 1947m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와 바다가 평균 수심이 2000m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을 갖다가 다 뽑아서 거꾸로 들이박아도 한 50m가 더 물에 잠겨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깊은 바다에서 정말 바늘처럼 올라오는 바늘처럼 쫙 올라와 있는 게 울릉도. 그 쭉 가가지고 또 아무것도 없다가 바닷속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물 바깥으로 못 나오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해산이라고 하는데 이 해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다에서 쫙 올라오는 게 독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깊은 바다에서 지금 그
정말 기적처럼 화산처럼 섬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울릉도와 독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황해 쪽에 섬이 많습니까? 동해 쪽에 섬이 많습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황해 쪽에 섬이 더 많죠. 동해는 섬다운 섬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처럼 이렇게 육지에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은 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명치우신 이후에 이제 아시아를 침략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 침략했을 때 제일 먼저 침략한 데가 독도와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지낼 걸로 이제 우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나라가 다 쓰러져 갔지만 그래도 대한제국이라고 한 나라의 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일본인은 무턱대고 우기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합병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지만 오키나와는 우리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 오키나와는 뭐 왕국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제국처럼 모양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상처가 크고요. 지금 독립하겠다고 난립니다. 독립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손좀 잡아보고 좀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이 좀 뛰어나다고 하면 이런 좋은 시기에 오키나와랑 손잡고 뭐 우리 영토를 갖다가 저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지금 사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도는 여러분들 그 독도 놀당 노래에 아시는 것처럼 신라 시대에 이사부 장군이 정복한 이후로 우리 민족의 영토로서 계속 인정되어 왔고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거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그 일본의 왜구들이 하도 와서 노략질이 되니까 그 이방원이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두 가지의 반대되는 정책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마도는 아예 군대를 보내서 정복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그 외국의 그 본거지니까요. 그래서 소탕을 하고 울릉도 독도는 아예 섬을 비워가지고 외국들이 쳐들어와도 빼앗아 가기 없도록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대마도는 이종무장으로 시켜가지고 가서 아주 박살내버렸고요. 울릉도 독도 사람들 모두 육지로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살지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아,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갑니다. 제가 선물을 가지고 가는 선물을 우리 그 버스 바닥에다 넣어놓고 와가지고 퀴즈 맞히시는 분 제가 이따가 내려서 드리겠습니다. 울릉도가 울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울릉? 독도라고 하는 건 돌섬이라는 뜻입니다. 돌섬. 예,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울릉도의 울릉이 무슨 뜻일까요? 예, 노래말에는 뭐 울릉대면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 같은데 예, 한자어로 울릉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아니면 상품도 걸려있는데 아무나 질러보세요. 네? 무드 맞아요. 무드. 우돌? 무드. 무드 내가 눈.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눈이 눈이요? 임금의 무드. 아, 임금의 무덤? 아, 아닙니다. 힌트요? 아니, 이게 말뜻이라서 힌트 드리면 그냥 너무 저기요. 제가 름자 뜻만 알려드릴게요. 름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구릉 지역 하는 언덕. 앞에 울자는 되게 쉬운데 울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별게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아, 우울하다? 아닙니다. 뭐 섬이 우울할 리는 없잖아요. 이게 약간 자연하고 좀 관련시켜서 뜻을 갖다 좀 연상해 주십시오. 울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특히 아까 름자는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언덕. 산이니까. 아, 맞습니다. 예. 울창하다의 울자를 쓰죠. 울릉도는 울창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에 가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나리분지 가신다고 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울릉도가 어마어마하게 정글입니다. 지금 아마 장마철 시작 때문에 더 울창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울릉도 독도를 7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저는 울릉도 지역의 뭐 수산물보다도 오히려 더 산채, 산나물이 더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울창했고요. 저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게 되면 꼭 울릉도 산행을 갔는데 울릉도 등산이 정말로 좋습니다. 울릉도는 이렇게 봉우리가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그 3 봉우리에
가운데가 나리 분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지가 우리 대구처럼 이렇게 가운데 폭 들어간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리 분지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나가든 간에 울창한 산림새를 갖다가 거쳐 나가야 되는데, 그 영화의 주라기공이라고 영화 보셨죠? 공룡 나온 영화. 거기에 있는 그 밀림처럼 고사리가 사람 키만한 고사리들이 쭉 즐비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까 조선시대에 이제 섬을 비우니까 오히려 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이 울창한 산림 때문에 이제 러시아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 자원으로 가장 가치 있던 게 석탄, 철, 목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배를 갖다가 움직일 때 석탄을 떼든가 나무를 떼서 증기로 이제 배를 갖다 움직였기 때문에 그 목재류 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워낙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했고, 일본은 이제 대륙으로 집중하고 싶어 했는데, 공통적으로 항공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 연료가 필요했으니까 연료가 바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울릉도 조달하려고 러시아도 대한제국에게 울릉도에 있는 나무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일본은 기내가 와서 그냥 강제로 뺏어버렸고요. 그래서 고종황제께서 열받아가지고 일본이 울릉도 점령하니까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그 울릉도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 계약서를 써줍니다. 거기에 나무들 너희들이 베어가라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도 그 푸틴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때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그때 이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써도 되냐. 대신 이제 그 돈은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나무를 갖다가 떼서 배가 움직일 시절이 아닌데 왜 그러면 러시아가 집착되냐. 러시아는 여전히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좀 출구가 필요해서 이제 한번 집착돼 본 거죠.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갖다가 침략한 것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한 첫 번째 걸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독도의 주권을 수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결국 그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아시아에서 승승장구하니까 미국한테 되들었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전에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 이제 기술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밀렸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자 폭탄 2방 날리는 바람에 일본이 그날로 항복을 했죠. 이제 한 방 맞고 항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한 방을 더 날리니까 그 한 방 맞고 난 뒤 딱 2시간 뒤에 항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다 날릴지 모르잖아요. 여담으로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자 폭탄을 왜 도쿄에 안 날리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날렸냐고 물어보시는데, 도쿄는 그 전에 이미 공습을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폭격해 가가지고 융단 폭격하는 바람에 도쿄가 거의 나무로 된 집들이었거든요. 도시가 다 파괴됐습니다. 지금 하와이 불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 떨어져봤자 더 피해를 줄 게 없기 때문에 원자 폭탄의 위력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수공장에 몰려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일본의 도쿄에 그 일본 왕이 사는 궁궐 위에다가 떨어뜨린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바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항복하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바로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은 군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연합국 측에서 어떻게 전후 처리할 것이냐 논의한 끝에 카이로 회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침략하기 전 단계로 모든 걸 돌려놓자, 완전히 영으로 돌려놓자.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해요. 영국, 미국, 중국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략으로 인한 모든 영토를 다 뺏깁니다. 그래서 독도 오는 거 뺏기고 오키나와도 뺏기고 지금 일본의 본토만 딱 갖게 돼요. 그리고 이거 메가더 장군이 그 공표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지도로도 남겨 있고 기록으로 그대로 남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2차 대전 마무리하는 회담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이라고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통사정을 합니다. 독도만이라도 돌려달라. 오키나와는 포기하겠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들어주지 않았죠.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그 쓸데 있는 지표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해서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으로 지키고, 다만 대마도를 우리가 그때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또 외교라고 하는 게 우리 요구대로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대마도는 그때 일본도 넘어가는 게 되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 60여 차례에 걸쳐서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일본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욕을 하기 위해서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문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안 돌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돌려주려고 계획이 진행 중인데 그만 6.25가 발생이 됩니다. 6.25가 발생하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 병력이 북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건너올 때가 대마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마도를 한국으로 넘겨주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대마도가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그 미국은 아직도 대마도를 어디 한국에 연결시켜가지고 일본하고 우호적 관계를 좀 맺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는 중인데 일단 한국 쪽에서 입장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냉랭하고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데 90년대 이후에 통일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한국과 일본 화해시키겠다고 통일교가 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돈을 대겠다고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의 그 후쿠오카서부터 대마도, 부산을 연결하는 얼마큼 하는지 이렇게 예, 저한테 얼마나 할지 얘기 안 하셔서 제가 뭐 할 얘기가 많이 길게 했는데 사실 그래서 독도를 결국 우리 땅으로 지키게 됐고요. 일본이 요즘에 계속 이제 돌려달라고 한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이 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가 독도가 돈이 됐다는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그전까지 자원이 철, 그다음에 목재 뭐 이 정도였는데 근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깊이 탐사를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이 탐사를 해보니까 아까 독도 바다 굉장히 깊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다 속 깊다는 얘기는 거기가 굉장히 낮은 온도고 압력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화산지역이다 보니까 화산성에 나오는 메탄가스가 위로 못 올라오고 눌려가지고 압력 때문에 거기에 얼음처럼 얼려있는 상태로 메탄가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라고 보신 적 있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잖아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고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불이 안 타니까 그건 별로 쓸모가 없고요. 그러니까 녹지 않게 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이게 불에 타는 거기 때문에 얼음 같은데 거기다 불을 갖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확 타요. 그러니까 불탄 얼음이에요, 별명이. 근데 얘가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독도 앞바다에 깔려있는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만 우리가 다 캐내도 뭐 한 50년 이상은 원유를 하나도 쓸 많이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모두가 돈 되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이어도 제7광구도 그 원유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원유지만 여기는 이제 메탄가스, 얼음력 된 하이드레이트라는 불타는 얼음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일본하고 충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또 제가 마이크 잡을 기회가 종종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번에 독도의 뭐 다른 동물이라든가 이런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교수님이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좀 깁니다. 예, 뭐 한 몇 시간을 해도 우리 교수님 재밌었어요. 예, 우리가 독도에 대한 관한 대해서는 들어서 지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게 되잖아. 내 자신이 어떻다 하는 거를 무조건 독도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 그죠? 독도에 대한 제가 지식을 알아야만이 또 다른 지인분들한테,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마이크를 우리 회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하나 둘. 뭐 피곤하신 모양인데 지금 이제 한 10시경 도착하지 싶습니다. 주무시지 말고 꼭 기사만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독도 이야기는 우리 교수님이 하셨고 저는 그 독도 가는데 공지사항입니다.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 누구시죠? 누구 뒤에 주무시는 분 없죠? 독도가 저희는 우리 한 105명이 가는 일행들이 전부 다 죄를 안 짓는 분들입니다. 죄를 조금씩이라도 씻으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못 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죄를 남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이래 하시다 보니까 전부 다 복받고 축복받고 영세받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참 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에이? 참 태풍 뭐 카눈인가 그게 참 저는 골치 아프게 해가지고 이 105명 태풍이 와가 못 간다 하면 침대지변을 해가 돈 전부 다 다시 못 간다 돌려서 줘야 됩니다. 계좌번호 보내가지고 돈 돌려드려야지. 정말 복잡합니다. 한 5, 6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문다행으로 아무 일 없는데 제가 울릉도를 대구 동성로로 비교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울릉도 그 동실가에서 조금 떨어진 대한 리조트 하는 데서 잤습니다. 자니까 여름에 가는데 해가 중천에 있는데 숙소에 들어가니까 다가 뭐 구경했는 건 없는데 뒤에 퍼집니다. 그래 씻고 샤워하고 나오가 뭐야 포즈 한잔 하자. 아니 뭐 복수나 술 한잔 하자. 제가 대모로 어디 가자 가기는 시내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호텔 택시를 왜 불러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가 회를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같이 있다가 한밤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구 동성로 거리맹기로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가 북포가 도동입니다. 도동. 울릉도에는 항구가 큰 항구가 일어난 항구가 도동이 제일 역사가 깊고 그 다음 이제 저동 가는 데는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밥 먹고 독도를 가지게 저동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독도 들어갑니다. 갔다 나와가 또 점심 먹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울릉도에 내리면 사동 가는 데 내립니다. 사동. 이 울릉 터널에는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동항에 제지를 못해요. 물이 앞에서. 그래서 사동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 총무님이 그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 뭐 이봉수는 1호차, 뭐 이병로는 2호차 하면 다 불러주면은 우리가 전 울릉도에서 그 관광버스를 최대인데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습니다. 그 차 불러주면 1호차 같은 누구는 1호차 불러주면 1호차를 독도 들어갈 기회나 갔다 나와서나 호텔에 갈 때나 밥 먹거나 어디 절에 구경하고 약속한테 갔다가 와도 1호차를 항상 울릉도를 떠날 때까지 그 1호차를 타야 됩니다. 아시겠지? 예, 꼭 그 나중에 모르면은 총무님한테 하면은 명단이 다 생기기는 뭐 이 숫자는 어느 차에 타노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 하시고 그러고 그 호텔이 도동에 있기 때문에 여간이 좀 오래돼가 좀 우리 대구 말로 어려합니다. 좀 간판은 호텔 일어났는데 그런 방은 깨끗해요. 2인실도 깨끗하고 1인실도 깨끗하고 4인실도 깨끗합니다. 샤워장, 화장실 다 있고 거기는 놀다가 가방 갖다 놓고 물론 도동항에 나오면 밤에 야시장 밥거리 노래방도 있고 카바레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횟집도 있고 복도새우도 팔고 하니까 그래서 놀기 좋고로 구경하기 좋고로 도동항에 두 번의 여관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관 우리가 105명이 자는 여관이 3개입니다. 3군데. 세 군데인데 그것도 우리 총무님이 나중에 그거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래하고 하여튼 절대 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05명이 한 6명이 이래 버스가 이런 파를 해가지고 이래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이렇게 객기에 나오면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사를 만났더라도 이 순자한테 내 전국 화장실 날 찾지 말에 하고 좀 가도록 하세요. 그래 갔다 오면서는 아이고 다른 사람 다 같이 앉아있는데 혼자 그러게 미안하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뚝 들어가지 말고
옆에 이야기를 하고 가면 안 찾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게 단체 행동입니다. 단체 행동. 그래가지고 물건도 아무나 데다 가서 사면은 비싸요. 여 크루즈에서도 매점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비싸요. 물론 뭐 놀러 가면서 돈 10원 더 쓰라 하는 말도 있지만은 뭐 준비해가 온 것도 있고 그것을 다 나시면 됩니다. 그것을 뭐 가수도 그 크루즈 전속 가수도 다 그리고 오늘 한 4시까지는 한 3시 반 4시까지 노래합니다. 그러고 배가에 현장장에 그 뭐야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한 8층 아니면 6층에서 찾을 싶은데 그 뭐 무대 크게 사람 없으면 야너 내가 하면 그 무대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그 놀러 가요. 그 앉아가 술 마시가지고 노래 듣고 그래 합니다. 그래 하니까 이어서 내일 아침까지 6시간 뭐 죽으시는 분도 있지만 방식을 들고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절대 방호실 같은 일 하면은 같이 얘하고 같이 6명 그런데 6명이 들어갑니다. 6명 6명인데 침대가 3개 있어요. 2층 침대가 그러니까 2층 침대 3개씩 유명합니다. 그 안에 화장실도 하고 샤워실도 있고 그래서 자가지고 아침에 이 큰 가방은 반까지 크루즈 배 안에 반까지 못 가져갑니다. 큰 거는 올라가다가 가방 이쁘요. 가방 모으는 데가 있어요. 별거 있거든요. 간단한 휴지품만 갖고 자기 방으로 그 침대 방으로 가면 돼. 배가 바람 실러가면 밖에 나와서 밤에 배 가는 거 보고 해요. 배가 보면은 불도 없고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릅니다. 워낙 커서 그러니까 하여튼 추억에 남는 울릉도 독도 203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잔마이소 진짜 나오갑니다. 그러고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가면은 아이 본부장님 그때 그거 한번 들어봐요. 못 찾으면 야야 여기 있대 어디 가도 크지 말고 이때 여기 보면 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포항에서 배 터받을 때까지 본부입니다. 본부. 예? 아시겠지? 예.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예. 언제 그 미안해 가면